이번 시간에는 이제 범띠생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수맥 차단, 수맥 처방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돼지생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좀 부진하다 이럴 때 다음 사항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띠생이 남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문이 있으면은 일단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성살 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문이 나 있으면은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장사가 안 되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혹시 남쪽 정남 방향으로 이제 가게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은 이제 반대쪽인 이제 북쪽 방향, 북쪽 방향에 문이라든지 큰 창문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항상 열어두시는 것이 예방법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중문을 좀 만들어서 방향을 이제 돌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띠생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물운세가 좋은 가게문 방향은 동남 방향으로 이제 문을 내게 되면 단골 손님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제 문이 나 있으면은 뜨내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모습을 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참조해서 새롭게 가게를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북이라든지 아니면 서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들 이제 금고는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남서쪽 방향에 이제 금고를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서쪽 방에 금고를 두되 좀 어둡게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이제 어두운 거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판 방향 동쪽에 있는 곳이 좋다. 어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간판을 못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띠생이 좀 사업을 할 때 동쪽 방향에 이렇게 간판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위치상으로 동쪽 방향에 가게문을 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쪽에 가깝게 이렇게 간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정식 간판을 만약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입간판이라도 좀 돌출 간판, 입간판 같은 걸 통해서 동쪽 방향에 간판을 좀 두게 되면은 손님 눈에 잘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파, 카운터, 책상 방향, 남서 방향을 보고 이제 배치하시면 되겠죠. 내가 범띠생이다 그럴 때 남서 방향을 이제 바라보고 소파나 카운터, 그 다음에 책상이 좀 놓여져 있으면 범띠생 그 사장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위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또 가게를 기준으로 해서 남서 방향에 있는 곳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구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해서 남쪽과 서쪽 사이에 가게가 있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가게에서 새로운 가게를 얻고자 할 때도 남서 방향에 있는 남쪽과 서쪽 사이에는 가게를 구하시는 것이 운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운세를 좋게 하는 도로명 이제 주소인데요. 범띠생은 이응자, 희의자로 시작하는 동네 이름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응 희의자로 이제 시작하는 동네 이름이 재물운세가 좋고,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뭐 지안동 할 때 두 번째 이응 희의자라도 들어가는 것이 재물운세가 좋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런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것이 좋대. 이제 두 번째 가게를 이제 구하는 경우에 그 번지수, 주소, 우리가 이제 주소라고 그러죠. 주소에도 기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소가 내 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되면 좋고,
뭐 형충 원진이 되면 나쁘다, 또 극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주소의 또 숫자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좋은 숫자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재물운세가 이제 좋아지는 동네 주소가 있고 재물운세가 나빠지는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를 선택할 때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 흔히들 이제 뭐 모고행이 좋으면 청색, 녹색, 하늘색이다. 사주에 화오행이 좋으면 붉은색, 분홍색이다. 그다음에 토행이 좋으면 노란색, 미색, 황토색이다. 금오행이 좋으면 흰색, 회색이다. 사주에 뭐 수가 용신이면 검정색, 보라색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범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무조건 나쁘다. 장성살 색상으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띠 여자분은 육해살, 흰색, 회색이 육해살 색상으로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시험을 올 때는 또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띠생은 설사 사주의 수오행이 나쁜 기운,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희용신을 잡거든요. 나쁜 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검정색, 보라색은 제사색상으로 운에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모고행, 사주에 목이 좋으면은 이제 나무도장, 길게 판다. 화가 좋으면은 뿔도장, 소소차다. 토가 좋으면 약한 옥도장, 고인차다. 금이 좋으면은 옥도장, 각진차다. 수가 좋으면은 물소뿔도장이나 소소차다. 그다음에 사주에 이제 목이 좋으면 38, 화가 좋으면은 27, 토가 좋으면 50, 금이 좋으면 49, 수가 좋으면 16인데 경우에 보면은 사주에 목이 시용신에 해당됐을 때 38이 다 좋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3은 좋은데 8은 또 나쁜 분이 있고, 3은 나쁜데 8은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주의 희용시만 따져서 번호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내 사주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충이 되거나 이제 뭐 형이 되거나 원진이 되면 나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 사주에 좋은 행운의 숫자, 나쁜 숫자를 이제 따져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도어록번호 이런 거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운세를 나쁘게 하는 상호입니다. 범띠생은 이제 미음, 비읍, 피우로 시작하는 이제 상호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뭐 미라클링이 나쁘겠죠. 자, 범띠생은 니은, 디귿, 리트, 니귿 나쁘다. 나래 이런 거, 나이스 이런 이제 나이스 유통 이런 게 나쁘다. 또 범띠생은 기읍, 기역, 쌍기로 시작하는 그린 이런 이제 뭐 크리언, 큐브 이런 이제 상호들이 오늘 그렇게 좋게 하는 상호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상호를 짓는 방법에는 종합적으로 줘야 됩니다만은 일단 띠별로 범띠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상호는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용띠생이 좀 아니라고 해도 범띠생이 좀 아니라고 해도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한번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범띠생이죠. 간목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사주상으로 좋은 기운은 이제 화오행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토오행이 되겠고, 나머지 기운은 모두 나쁜 기운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화가 좋으면 원래 사주상으로 붉은색, 분홍색이고, 토가 좋으면은 노란색, 이제 미색이거든요. 노란색, 미색은 좋은데 붉은색, 분홍색은 나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범띠생은 무조건 붉은색, 분홍색은 장성상 색깔로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가 좋으니까 도장색일 때 뿔도장이다. 그 다음에 토가 좋으니까 노란색, 이거는 이제 옅은 이제 약한 옥도장이다. 그 다음에 숫자는 화가 좋으니까 이제 27이고 토가 좋으니까 이제 5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27이라든지 50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 자체가 사주상으로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하나만 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띠생이죠. 계일간이 이제 묘월에 이렇게 태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이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면 사주에 개가 축에다가 양인을 깔고 있고, 그래서 사주가 약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사주의 좋은 기운도 그러면 이제 모구행이라든지 화라든지 이제 조토오행은 이제 좋은 균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으면은 이제 붉은색, 분홍색이 좋아야 되는데, 이 범띠생은 기본적으로 붉은색, 분홍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시용신만 가지고 좋은 색상, 나쁜 색상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사주에 좋은 숫자가 나쁜 숫자가 있는데, 목이 좋으니까 38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좋으니까 이제 27이고, 그 다음에 조토가 좋으니까 이제 50이 되는데, 3자, 8자는 무조건 사주 좋아요. 이 사주에는. 그러는데 2는 사주에 좋은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진 모습을 갖고 있어서 바람스럽지 않고요. 5도 좋은데 이제 공도 나쁘다. 그래서 이 사주 8자에는 38이나 2나 5자는 좋은데, 같은 좋은 기운을 하더라도 7하고 공은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범띠생입니다. 범띠생. 여러분들이 이제 범띠생 가게 사업이 부진할 때 사업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외에 이제 수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맥이 내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 위가 아프다든지 신장, 장기능,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제 무릎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무릎 관절, 다리 저림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계속 집에 있다가는 또 멀쩡했는데 가게만 나가면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 이상 있는 분들, 몸에 이상인 분들은 내 가게에 일단은 수맥이 지나간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게 뭐 현관문, 공장문 자체 이제 수맥이 흐르게 되면 재물운세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걸 가게라고 봤을 때, 가게의 입구에 수맥이 흐르게 되면은 손님이 잘 들어오질 않거든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가게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카운터가 있거나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오래 앉아 있는 분이 이제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길 거고, 손님도 가게는 들어갔는데 이 가게가 불편해지게 되니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가게가 장사가 좀 부진할 때 수맥이 좀 지나가고 있는지, 수맥이 안 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 공장, 사무실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무료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먼저 본인 사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궁금사항을 여기로 이제 문자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문자로 보내시면은 요 가라니룸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집, 가게, 사무실, 공장, 뭐 수맥이라든지 백수정강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 이름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 카페 게시판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일반 회원은 이제 2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하고, 이제 특별 회원은 총 7개의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기는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띠, 우리가 이제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없어서 이제 말띠생이 고민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방법을 이제 취하는가. 그래서 뭐 11가지 이제 개운법과 이제 수맥 차단을 통해서 손님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법을 연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띠생인 경우에는 남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있으면은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질 않고 그래서 영업 부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말띠생이 이제 가게를 얻고자 할 때는 절대 남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나 있는 데서 얻으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혹시 북쪽 방향으로 가게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작은 문이라도 있으면은 작은 문을 이제 열어 두세요.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온 나쁜 기운이 북쪽 방향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중문을 설치해서 동북 방향이라든지 서쪽 방향으로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이 있는데요. 말띠생이 동북 방향으로 문을 내면 단골 손님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서쪽 문은 뜨내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니까 본인 업종에 따라서 그 단골 손님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가게 업종이라면은 이제 동북 방향으로 문을 내시고 뜨내기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이라면은 서쪽 방향으로 문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고 방향은 남서쪽이 금고 방향은 이제 남서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게 이제 중앙을 기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동서남북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남서니까 여기 남쪽이고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라 그러면은 요 남서 방향에 이제 금고가 있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간판 방향은 이제 동쪽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동쪽 방향에 이제 그 간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간판이라도 만약에 이제 다른데 간판이 있어서 간판을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입간판이라도 만들어서 동쪽 방향에 간판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간판이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파, 카운터, 책상,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직원을 이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손님과 만난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은 카운터를 할 때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손님한테 돈 계산한다든지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반 사무실 하시는 분들이 소파를 놓을 때 소파를 내가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내 고객과 이렇게 응대하고 말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게 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를 기준 남서 방향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남서 방향이라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운이 좋아질 거고 혹시 현재 가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남서 방향 쪽으로 가게를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도로명주소 말띠생은 치읓자로 이제 시작하는 동네 이름이 이제 재물 운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서초로 같은 이런 동네죠. 서영로 이런 거 같은 이런 치읓자로 이제 정자동 이런 거요. 치읓자로 시작하는 동네 이름에서 장사하시는 것이 좋은데 또 동네 주소가 있어요. 뭐 무슨 길 몇 번지 또 몇 동 이렇게 몇 호라 그랬을 때 이것이 내 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되면 이제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숫자가 좋아야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번지수가 있는데 이 번지수가 좋아야 되니까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라미룡 장명철학관 원장님께서 상호라든지 또 가게 주소, 집 주소, 공장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상호, 가게 주소가 좋은 무료로 상담한다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 말띠생은 이제 붉은색, 분홍색이 무조건 나쁩니다. 그래서 사주상으로 화오행이 이제 희신, 용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말띠생은 붉은색이 무조건 나쁘다. 예를 들어서 철학관을 갔더니 본인 사주에 불이 용신이니까, 화가 용신이니까 붉은색, 분홍색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래도 말띠생은 붉은색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오행이 좋으면 청색, 녹색, 하늘색, 예를 들어서 그림을 나무 그림을 이렇게 둔다든지 이런 거겠죠. 난 같은 난을 키운다든지 난 그림을 걸어둔 이런 것도 이제 꽃 그림 이런 것도 좋게 작용하겠고요. 화가 이제 용신인 이제 경우에는 말띠생은 분홍색이 붉은색, 분홍색이 나쁜데 그래도 이제 그림 걸어둘 때는 태양 그림, 조명 그림도 이제 좋게 작용하겠죠. 토가 용신인 경우에 노란색이 황토색이 좋고요. 이제 금오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흰색, 회색 좋은데, 근데 말띠생 여자분은 이게 흰색, 회색이 육해서 색상이 해당이 되니까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상대방한테 믿게 보이니까 입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주상으로 이제 금오행이 좋으면은 우리가 수석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좋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바위산인데 이 바위산 그림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한 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둥글하는 그런 그림은 괜찮은데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이 좋으면은 본인이 금은 보석 이런 거를 이제 몸에다 지지면 좋게 작용하겠죠. 수행이 좋으면 검정색, 보라색이다. 근데 이제 말띠생이 제사 색상으로 좋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띠생인데 사주상으로 이제 수오행이 나쁜 거예요. 수오행이 나쁘다. 이랬을 때, 수오행이 나쁘다 그랬을 때,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띠생한테 검정색, 보라색은 제사 색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사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색깔은 말띠생은 제사 색상으로 검정색, 보라색이 좋으니까 입어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여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색깔 한번 잡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요. 시용시인을 가지고 색깔을 잡고 띠를 같이 이제 맞춰야 된다고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이 사주를 좀 한번 보죠. 정일간이 이제 4월에 태어나서 오화가 있고 인에 있어서 신강 이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수오행이 좋고, 두 번째 이제 금오행도 좋고, 세 번째 이제 습토오행도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좋으니까 아까 검정색, 보라색은 당연히 이제 좋게 작용하는데 제살 색상이 해당되니까 말띠색은 더 좋겠죠. 금오행이니까 이제 흰색, 회색 이렇게 작용하겠고요. 습토행이 좋으니까 이제 황토색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가 이렇게 좋게 작용하는 이제 사주들은 금붕어 6마리를 한번 키워보면은 금붕어 6마리를 이렇게 수족관에 키우시면은 재물운세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금붕어 8마리를 키우면 이제 부동산 운이 좋아지고, 금붕어 9마리를 키우면 이제 명예운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승진운 이런 게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 좋을 때 금붕어 4마리를 키우면은 공부운이 좋아집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금붕어를 한 마리 혼자 사는, 우리가 솔로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싶으시면은 금붕어 한 마리를 좀 키우시면은 인연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목이 용신이면 나무 도장 길게 판다, 화가 용신이면 뿔도장 초소체다, 토가 용신이면 약한 옥도장이면서 고인체다, 금이 용신이면 옥도장 각진체, 수가 용신이면 물속 뿔도장 초소체. 운세를 좋게 하는 행운의 숫자, 목은 38, 화오행은 27이고요, 토오행은 50이고, 금오행은 4구고, 수오행은 1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사주를 보고 목오행 용신이다 그러면 38이라는 숫자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비밀번호나 전화번호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끔 보면은요, 목오행이 용신인데 그럼 38이 원래 좋거든요. 38 모두가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3은 좋은데 8은 또 나쁜 분이 있고, 3은 나쁜데 8은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주를 보고 단순하게 희용심만 잡을 게 아니고, 이 숫자가 내 사주에 다 좋은지 하나만 좋은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운세의 나쁜 상호, 말띠생은 이제 이응시의자로 이제 시작하는 상호가 관제수, 구설 수가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고요. 말띠생은 니은 리을 티그자로 시작하는 상호가 나쁘다, 이런 이제 뭐 대림, 말띠생이 대림 상사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게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뭐 친구, 동료, 뭐 마을 사람들 많이 오는데 돈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띠생이 이제 기역 쌍교로 시작하는 상호도 나쁘다. 이건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말띠생이 뭐 그린 유통과 같이 기역 쌍기역을 상호하고 있으면은, 신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상호는 한 3년, 5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정도면 승패가 정해지니까 그런 상호들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띠생. 말띠생이 손님이 없을 때, 사업이 부진할 때 사업 운세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수맥 처방을 좀 통해서 이제 손님이 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가 있는데요, 이 문에 이제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손님이 가게로 잘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서 수맥 차단을 통해서 손님을 이제 늘려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가게 내에 이렇게 수맥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수맥으로 인해서 손님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현상이 좀 벌어지니까, 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뭐 여기에 아주 수십억 원, 수억 원짜리 이 기계를 들여놨는데 기계가 잘 고장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수맥이 지나가더라. 이랬을 때 이 기계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옮길 수 없을 때 수맥 같은 거를 처방을 해서 이제 이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또 이제 내가 집이나 사무실 같은데 여기가 내가 이제 책상을 놓고 있는데, 그래서 손님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있고 손님들의 가게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수맥이 지나가고 있다, 하루 종일 여기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건강하고 피곤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맥이 요런 쪽으로 하반 배꼽이라든지 위 이런 부분에 지나가게 되면 위장 장애라든지 뭐 장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허리가 아픈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게 사업장 내에서도 수맥이 지나가는지, 손님뿐만 아니고 내 건강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데서 이제 오래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고 다리가 이렇게 저리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수맥을 차단 통해서 운을 좋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게문, 뭐 현관문,
공장문 또 아니면 가게 안에 이렇게 입구에 현관 입구에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 재물이 나가거든요. 재물이 나가니까 좋지 않다. 부도 경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기계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수맥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계를 바꿀 수 없을 때, 그럼 기계가 수맥이 지나가면 기계 고장이 잦거든요.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비싼 경우에 기계를 또 고장 날 때마다 바꿀 수도 없겠고, 두 번째 기계를 다른 쪽으로 옮기려 그랬더니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수맥 차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집 주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집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다음에 영업하고 있는 가게, 공장, 사무실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구에 있는 가라미르무 장명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요. 이 전화로 본인 이제 사주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가게, 사무실, 공장, 그다음에 수맥 처방, 백수정가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 쪽으로 전화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카페로 질문하시면 되는데, 일반 회원이나 이제 우수 회원은 이제 2개 성명학으로, 그다음에 특별 이제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이제 무료 감정을 합니다. 무료 이사, 무료 결혼, 무료 개업 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사, 결혼, 개업 택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 감정하고 합니다. 신생아 장면 개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띠 사업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이제 11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내 가게에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또 영업이 부진할 때,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수맥을 이제 차단을 통해서 사업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생은 이제 재물운세가 나쁜 이제 가게문 방향은 이제 남쪽 문입니다. 그래서 개띠생이 남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나 있으면은 영업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영업 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내 개띠생이 내 가게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경우는 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현재 남쪽으로 나 있더라, 이럴 때는 그 반대로 이제 북쪽 방향에 혹시 문이 있으면은 그걸 항상 좀 열어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열어둔다는 얘기는 남쪽에 나쁜 균이 들어오니까 북쪽 방향에 이렇게 문을 항상 열어두게 되면은 나쁜 균이 북쪽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간에 중문을 만들어서, 원래 들어올 때는 남쪽 방향으로 문이 있었는데 중간에 중문을 만들어서 뭐 동쪽이나 동북이나 서쪽 방향으로 손님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면은 좋게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재물운세를 좋게 하는 가게문 방향이 있는데, 동북 방향으로 문을 내게 하면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기고요. 서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으면 뜨내기 손님이 많이 오게 되니까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방향으로 나 있으면 좋은 곳이고, 혹시 남쪽 방향으로 나 있으면은 아까 위에 설명해 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 방향을 조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고가 있는데, 뭐 카운터라고 볼 수도 있죠. 돈을 넣는 장소가, 개띠생은 남서 방향에 이제 금고가 있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남서 방향 쪽에 금고를 좀 어두운 장소 밑에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간판은 이제 동쪽에 있는 곳이 좋아요. 가게를 기준해 가지고 손님들이 내 가게 주소를 얘기했는데
근처에 와서 빙빙빙 헤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가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손님 입장에서는 간판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띠생은 동쪽 방향에 이제 간판이 있으면은 손님 눈에 잘 띄게 되니까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쇼파, 카운터, 뭐 책상 이런 게 있는데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손님을 이제 상담하거나 응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카운터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이제 손님이 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제 혹시 손님과 주로 상담할 때 소파 앉아 상담한다 그러면 내가 손님과 상담을 할 때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응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사무실 책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항상 앉는 거죠, 기본적으로도. 가게 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를 기준으로 남서 방향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를 기준으로 남서 방향에, 그러니까 남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을 가져오는, 불을 가져오는 이제 방향이 되거든요, 개띠생한테.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남서 방향으로 막 이렇게 출퇴근하면은 운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이제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현재는 가게를 기준으로 남서 방향에 있는 가게로 옮기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띠생이 이제 어느 동네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미음 비읍 피읍자로 시작하는 이제 동네 이름이 재물운세가 좋으니까 장사를 좀 하시는 경우에 이제 미음자, 비읍자, 피읍자로 시작하는 동네를 한번 알아보시되, 개띠생은 이제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이제 도로명 주소가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서초로 이런 것처럼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동네는 나쁘니까 이런 건 이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동네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소지가 있어요. 무슨 길, 몇 번 길, 무슨 길 몇 번지, 또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주소에도 운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가 내 사주하고 비교해서 합이나 상생이 되면은 좋고, 두 번째 이제 이 숫자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합계가 좋으면은 이제 뭐 재물운세가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 여기서 말하는 합계는 이제 80일 수리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80일 수리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 요거는 뭐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 간판을 하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사장님의 뭐 옷이라든지 뭐 구두, 자동차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철학관을 갔더니 어디 갔더니 화가 용신이라 그런다. 그래서 붉은색, 분홍색이 좋다 그러는데, 뭐 선생님은 화가 용신이라 그래도 붉은색, 분홍색이 나쁘다 그러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할 필요 없이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이 무조건 나쁘다. 장성색 색깔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손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내 화가 용신, 어떤 철학관을 갔더니 내가 화가 용신이니까 붉은색, 분홍색이 좋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이 나쁘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럼 내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화가 용신이니까 붉은색, 분홍색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라고. 뭐 아마 1, 2년 뒤에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본인 하는 일이 잘 이렇게 안 좋아서 그렇게 연락이 올 거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색깔은 장성 색깔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철학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 99.99% 철학관 원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한두 분 이제 모르신 분 얘기를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목오행이 용신이면은 청색노스 하늘색이 좋은 거고요. 화오행이 용신이면은 붉은색, 분홍색이 좋은데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이 나쁘다고 말씀해드렸고, 토행이 희용신이면 노란색, 미세 황토색.
이제 그 모양이 그 모양이 이제 용신이면은 흰색 회색이 좋은데, 다만 이 개띠생제 여자분은 육회색 색상으로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는 좀 그때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수호행 용신인 경우에는 검정색, 보라색이 좋다. 그런데 이제 개띠생이 제사 색상으로 좋다. 가끔 그러면은 내가 개띠생인데 어디 갔더니 자기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수호행이 귀신이다. 즉 귀신이라는 얘기는 나쁜 기운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래도 검정색, 보라색을 입어야 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사 색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제 개띠생 예를 든 건 아니고요. 뭐 아무 띠나 이렇게 가지고 희용시인을 한번 좀 잡아보죠. 이제 돼지띠 예를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띠인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수목이 좀 강하니까 목이 이제 신강사주가 됩니다. 조우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제 그 화오행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토오행도 이제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행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붉은색, 분홍색이 좋겠고, 토오행이 좋으니까 이제 노란색, 이렇게 미색이 좋게 작용을 하겠죠. 요거 뭐 돼지띠생이니까, 아까 돼지띠생은 뭐 목은 나쁘니까 돼지띠생은 무조건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이 나쁘거든요. 뭐 어쨌든 이 사주 팔자에는 청색, 녹색, 하늘색은 귀신이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나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사주 팔자에 금오행은 나빠요.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금이 들어오게 되면 추운 기운을 더 주게 하니까 금오행은 나쁜데, 그래도 돼지띠생이니까 반대 제사 색상은 제사 색상은 이제 흰색, 회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회색은 좋다. 아까 이거 돼지띠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개띠생인 경우에도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운법, 색깔 이런 걸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목오행이 좋으면은 나무 도장 길게 판다. 자기 사주에 화오행이 용신이면 뿔도장이고 초소체다. 토오행이 희용신이면 약한 옥도장이면서 고인체다. 금오행이 용신이면은 옥도장이나 각진체고, 수오행이 용신이면은 이제 물수뿔도장이나 초소체가 좋고, 그다음에 운세에 이제 좋은 숫자는 목오행이 이제 희신용신입니다. 이렇게 희신이거나 용신이면 38, 화오행 희신용신이면 27, 토오행이면은 이제 50, 금오행이면은 49, 수요행이면 16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에 금오행이 이제 용신이면은 사자 구자가 좋아야 되는데요. 좋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사자 구자가 모두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사는 좋은데 구는 나쁘고, 또 사는 나쁜데 구는 좋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희신용신 숫자를 금이니까 사자 구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목오의 용신이면 3, 8은 원래 다 두 개가 다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은 좋은데 8은 나쁘고, 어떤 분은 8은 나쁜데 3은 이제 나쁜데 8은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운세 나쁜 상호, 개띠생은 이응 히읗자로 시작하는 상호가 나빠. 예를 들어서 개띠생이 뭐 에이스 같은 상호를 쓴다. 이거는 친구나 동료들이 많이 와요. 어떤 가게 가면은 그냥 주위에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뭐 고스톱만 치는 거죠. 그냥 차나 마시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돈이 안 되는 이런 상호죠. 개띠생이 예를 들어서 나래든 것 같이 이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3년에서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신용 이런 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면 세탁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그래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뭐 나래 미용실 이런 거를 만약에 개띠생이 나래 이제 세탁소 같은 걸 사용하고 있으면은 오래 했으면 관계 없어요. 뭐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래 같은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3년 5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런 건 바람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개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샤인 같은 샤인 헤어 이런 뭐 사용을 뭐 CL 헤어 이런 상호를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손님과 이렇게 구설 시비가 많아요. 구설 시비가 거래처하고 구설 시비가 많습니다. 돈을 줬는데 입금을 안 한다든지 자꾸 뭐 진상 고객 만나가지고 뭐 해줬는데 이게 아니다 저거 해다 이거 해달라 이거 저거 해달라 뭐 자꾸만 이렇게 이제 허점을 잡으려 그러고 이제 이런 분들 이런 단골들이 많이 생기 이런 고객들이 생기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곳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사주를 이제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뭐 돼지띠이긴 하지만은 뭐 결과는 비슷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주는 아까 위에서 이제 화오행이라든지 토오행이 사주에 이제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좋으니까 이제 뿔도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초소체. 그다음에 토행이 좋으니까 이제 이거는 약한 옥도장. 그다음에 고인체 이렇게 되죠. 숫자는 화오행은 이제 27이 되겠고 토행은 이제 5자 공자가 됩니다. 이 사주에는 2자, 7자, 5자 공자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가 용신, 시용신화가 하더라도 2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는 좋은데 7은 나쁘고 또 2는 나쁜데 7은 좋은 경우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27, 50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행운의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만든다든지 비밀번호를 이제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되니까 물론 이제 전화번호나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이제 단순하진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띠생이 사업이 부진할 때 수맥 처방, 사업 운세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당장 바꿀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문이라든지 간판, 인테리어 언제 이거 다 바꿉니다. 바꿀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내 가게가 있는데 가게 입구에 수맥이 지나간다든지 가게 전체 막 이렇게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은 가게 입구에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은 손님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손님이 옆에 가게는 이제 손님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 가게만 손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두 번째, 가게 안으로 이렇게 이제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손님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아니면 오래 있질 않아요. 이렇게 뭐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어떤 가게들을 가면은 편해서 뭐 30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막 이 쇼핑도 하고 저 쇼핑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 음식도 저 음식도 시키는데 뭐 어떤 가게 음식점인데 손님이 들어왔다가 그냥 맥주 한 병만 먹고 그냥 바로 나간다든지 불편해서 이렇게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수맥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집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한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이제 배나 하반신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다리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위장 장애, 뭐 장이나 신장 기능적 장애,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지 다리 저림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가게 같은 경우도 가게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오래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가게에 수맥이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게 문, 현관문, 공장문에 수맥이 흐르게 되면은 재물운세가 나빠져.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이 내 가게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게 가게문이라 했을 때 공장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수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 사장, 거래처 손님들이 내 가게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옆 가게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가는데 내 가게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가게에 이제 터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가게 터가
공장토도 안 좋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맥을 차단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재물운세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게 주소, 공장, 사무실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이제 가람이루무생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문자로 한번 이런 내용, 상호, 집 주소,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람이루무생명 철학관 이제 원장님이 어떤 분이 뭐 10개 집 주소를 불러서 어느 게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게 주소, 공대 집 주소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본인 이제 사주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루 장명 철학관 원장님이 이제 순차적으로 전화로 드려서 상담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집, 가게, 사무실, 공장, 뭐 수맥 처방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서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료 이름풀이, 내가 이름이 현재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뭐 일반회원, 우수회원은 이제 2개 성명학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2개 성명학으로 이제 감정해드리고, 특별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이제 감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또 마찬가지로 특별 회원만 무료 감정합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